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의 참전이 없었을 것이고,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당시에 문맹률이 80%였고,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 쪄들고 있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약 77% 가량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당시 동아일보하고 미 군정청이 함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그 가난 상태와 공산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그 상황이 아마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불법 난침하여 6.25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남쪽으로 물밀듯이 쳐내려와 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북방까지 점령을 했죠. 그런데 그 공산군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되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하여 우리나라 이 남쪽 사람들은 정말 북한 공산군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것들이구나 하면서 반공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반공의식을 드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즉시 참전을 하게 되고, 한때는 많은 미군들이 주둔을 했는데 약 40만 명가량의 미국이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군들, 즉 선진국 그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조직 생활하는 모습을 되고,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휴전할 때쯤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하는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회에 우리가 북진하여 통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휴전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포용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952년 한국전의 휴전 공약을 하고 당선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꼭 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진 통일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 난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더욱더 고집을 하고 1953년 6월 달에 반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이란 것은 제네바 협정 위반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특히 미국은 더 놀랐습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 측에 협상을 해오기 시작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협상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의 그 약점을 잡고 만약에 당신들 뜻대로 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북한 공산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고집을 하였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이 하도 세고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새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우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시 이승만 대통령과 협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미국 정치인들을 그 행동이나 사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드디어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미국과 체결하게 됩니다.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서 국가 어느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의회 승인이 없이 즉각 참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인하여 한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 조건대로 전투 사단을 20개로 증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최대 72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한국군 병력이 10만 명이었고 전투 사단이 몇 개 사단뿐이 안 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전투 사단마다 포병사령부를 설치하게 하였고, 그리고 한 번에 군사 및 경제 원조로서 7억 불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 전체 군사 상황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동북아 근현대사에 있어서 위대한 걸작품이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군사 원조 외에도 우리나라 일반 경제 원조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길거리에 거지가 즐비하게 깔려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던 시절인데, 미국은 식량을 전폭적으로 대주기 시작해서 한국민의 식량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국방비의 80%나 되는 자금을 지원을 해서 한국은 국방과 그리고 민생의 식량 문제 등을 미국이 완전히 책임져 주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국가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죠. 이러한 덕분에 안전하게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없었으면 미국의 참전이 없었고, 또 미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체결도 없었겠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난에 쩌들었고, 그리고 도처에서 거지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었겠죠. 그때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불 중반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국방을 대주고 경제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서 미국이 국방비의 80%도 대주지 않고 또 식량 원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은 국민소득이 50불보다 훨씬 밑에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처에 공산주의자들이 급속히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의 조종과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서 폭동을 조장을 했겠죠. 그 당시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고 경제력도 국방력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배고프고 헐벗은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기에 정말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동을 했을 겁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과 합쳐서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했을 것이고, 대다수의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 그런 그 8, 90%의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아 폭동을 일으키고 했으면, 가난했던 우리 한국 정부, 국방력도 없고 경찰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이 어떻게 그들을 진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그 군인들과 경찰들 중에도 그 뿌락지들이 많이 숨어 있었을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산주의 폭동에 의해서 정부는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흡수되어 수백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면서 적과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오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존재하게 되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민족 전체는 김일성 일가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참전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여 지금의 경제 번영과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